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7월 9일 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톱 사진 뉴스는 반둥 지방법원이 베기 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혐의 처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의자로 결정했던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베기 세티아완이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기 세티아완이라는 사람은 찌레본에서 발생했던 비나 그리고 그 리즈키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경찰 조사에서 이제 경찰 조사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결정을 해준 겁니다. 베기 세티아완이 서부자바 반둥 구치소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반둥 지방법원의 그 판결 내용이 오히려 비나 강간 및 그 살인 사건의 그 새로운 그 증거로 쓰여지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다면은 백이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그 살인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할 뻔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기 세티아완은 2016년이죠. 찌레본에서 발생한 그 비나와 레즈키 강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돼 있었는데 이제 용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용의자로 지정하는 그 절차를 경찰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방법원의 예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이 무효 결정은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관리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나와 리즈키 살인사건에서 새로운 증거 또는 올바른 증거로 활용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찰이 형사소법을 진행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빼기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전에 경찰은 그를 일단 용의자로 지목을 해놓고 구속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나 씨 가족은요, 가해자가 누군지 지금이라도 그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경찰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외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전을 하고 인질을 구하든가 아니면은 당신이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라 사임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들은요 충분하다 네타냐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네타냐후 총리는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네타냐후는 그 물대포까지 쏘면서 데모대를 진압했다는 걸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네타냐후는 이번에 끝장을 내보려 하지 않을까. 여기에다 정치적 비딩을 걸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한편 프랑스 정계는요 좌파와 중도가 선거 막판에 연합전선을 펴서 승리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계에 대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좌파가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프랑스 좌파 중도 연합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 이길 것처럼 보이던 프랑스 우파와 좌파, 우파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가 다 이길 것 같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외신도 봤는데 중도파와 그 다음에 좌파가 연합을 해서 덤비니까 우파가 맥없이 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마크론 대통령의 입지도 이제는 크게 흔들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 북부 지역이 지진으로 갈라지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게 된 연유는 지난 7월 7일 중부자와 바탕이라고 하는 도시를 뒤흔든 4.4 마그네트 규모의 지진 때문입니다. 이제 자바 북부 지방도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신호를 보는 것 같아서 자바 북부 지방도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바 북부 지방은 지금까지요, 지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집들도 그저 내진 설계도 하지 않고 지어왔다, 이런 것이 일반이었는데 이제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탕 지진으로 인해서요, 가옥 49채가 파손되고 주민 1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난 건데요. 이슬람 사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여간 바탕 지진은 인근의 뻑갈롱이라는 시까지 영향을 미친 모양입니다. 이번 바탕 지진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요, 진원지가 그리 멀지 않고 바닷속, 그러니까 깊이도 너무 얕아서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그런 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자바 북부 지방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을 좀 간추려 보면은 지난 3월 달이죠. 3월 22일인가 하는데요. 동부자와 바웨안이라는 곳과 뚜반을 5.9 마그네트로 강타한 지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년에는요, 동부자와 프로볼링고에서 4.1 마그네트 지진이 발생한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에는요,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서부자와 찌레본과 브레베스, 그리고 꾸닝한 지역에도 강진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자바 북부에 발생한 지진 외에도요, 자바 북부 지역에 발생한 큰 규모 지진 기록은 더 많다고 합니다. 식민정부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852년 11월 동부자와 바스루안 그라티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요, 중부자와의 렘방이라는 지역과 빠띠 지역이 손꼽힙니다. 1897년 그 당시 지진 규모를 보면은 6 마그네트 규모라고 하니까요, 피해 규모도 아주 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방, 빠띠, 뚜반 이런 곳은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자바 북부 지역은 엔테 때로부터 발달한 그 지진 단층이 자카르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빈번한 그 지진 활동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북부에 발달한 지진 단층이 오랫동안 그 지진 압력을 참아왔기 때문에 아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인근에는 바티스라고 하는 그 지진 단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도 그 위험성은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바섬도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경고를 보면서 자바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지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내야 하는데요. 슬라베시 남부의 보네 볼랑호라는 마을에서 산세태가 발생해서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8명이나 실종자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0여 명의 구조대가 나서서 구조를 하고 시신을 찾고 있지만은 좀처럼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때마다 인도네시아 구조 활동은 느리기만 한 것인지 참 보는 사람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도 귀신 잡는 우리나라 해병대를 파견해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신 잡는 우리나라 해병대라고 하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해병대는 귀신에게 잡아먹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해병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